부동산 신입들 진로 상담 관계를 하면서 그 전에 기획했던 실무 연수 때 하려고 했던 강의들 중에서 일부를 빼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게 제 동영상을 보고 신입 진로 상담 하시는 분들한테 어느 정도의 인식 내지 신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주 간단한 용어의 정의 요거부터 샘플 강의로 좀 보여드리려고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여기 부동산 실무 종사자들 여러 해 종사하는 사람들도 많이 헷갈려하고 또 일반인들은 당연히 헷갈리고 이런 주택에 관한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게 그러니까 다가구, 다세대, 연립, 빌라 이게 그냥 막 헷갈려서 쓰시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거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용어의 정의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건축법이나 주택법에 의해서 이 법적인 용어는 다가구, 다세대, 연립이 이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런데 다가구는 단독주택이에요. 그리고 다세대하고 연립은 공동주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의 차이는 뭐냐면 한 동의 건물이 소유주가 한 사람이냐 그게 잘라서 여러 명으로 나눠져 있느냐 그거의 차이입니다. 건물이 여러 동이 아니고. 그래서 단독주택은 건물 한 동이 한 사람 소유, 나머지 여러 가구가 산다 하더라도 다 임대예요. 세예요. 그리고 다세대나 연립은 각자 다 잘라서 다 분양해서 주인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요 용어를 헷갈리지 않으시면 이게 헷갈리지가 않는데 뭐냐면 가구하고 세대의 차이를 일반인들은 엄밀하게 구분해서 안 쓰세요. 그냥 가구, 세대 뭐 다 똑같지. 그런데 이 부동산에서의 가구, 세대는 아주 엄밀한 차이가 있습니다. 가구는 뭐냐면 임대로 있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소유가 아닙니다. 근데 세대는 내 소유권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구는 가구가 붙기 때문에 소유주가 여러 사람이 아니고 다가구, 가구가 많다 하더라도 가구는 임대이기 때문에 소유주는 한 사람이에요. 그게 단독주택입니다. 다세대는 여러 사람, 소유주가 여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이 되는 거예요. 연립은 이제 다세대보다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연면적이 660제곱미터보다 큰 약 200평보다 더 큰 층고는 똑같습니다. 단독주택은 3층까지. 연립이나 다세대는 4층까지 지을 수 있는데 연면적 차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변두리 다니시다가 이 빌라 같은 거 분양할 때 이렇게 보실 때 평수가 11평, 14평, 15평, 16평, 제일 큰 게 뭐 21평, 22평. 이거는 볼 것도 없이 다세대입니다. 그리고 다세대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 분양 평수가 21평, 24평, 28평, 32평 이렇게 돼 있으면 그거는 연립입니다. 왜? 그게 연면적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다세대하고 연립을 상관례상 용어로 두 개를 묶어서 빌라라고 합니다. 원래 빌라라는 게 방배동의 설해빌라식으로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이 아파트가 거의 임대 아파트다 보니까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셀러리맨이라든지 이제 중산층이나 서민층들이 살아요. 진짜 여유 있는 분은 단독주택이나 아니면 빌라, 고급 빌라에 살거든요. 우리로 치면 고급 빌라죠. 맨션의 의미인데. 그래서 엉뚱하게 빌라라는 말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서민형 공동주택의 상관례상 용어로 쓰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빌라 하면 다세대하고 연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세대하고 연립은 건축법이나 주택법의 법적인 용어예요. 빌라는 상관례상 용어입니다.
아니, 나 빌라 사는데 건축대장이나 한번 띄워보세요. 빌라라고 안 나옵니다. 다세대나 연립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한때 김대중 정권 때는 용도 변경을 쉽게 했었어요. 외형은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용도만, 이 건물 용도가 이게 다가구다. 이게 다세대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다가구 주택은 외부에서 볼 때 층이라든지 이렇게 방에 들어가 있는 게 창면지 이게 좀 불규칙적이에요. 다세대는 아주 규칙적으로 딱딱딱 잘려져서 층이라든지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게 다세대라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다가구는 뭐냐? 단독주택인데 전에는 2층짜리 집에서 뭐 주인이 2층이나 1층에 살고 한 개층 세주는 그런 정도. 그 다음에는 이제 반지하. 그러다가 이게 아니고 3층까지 지어서 뭐 저 5-6평짜리 10평짜리 여러 그 형태를 가구를 많이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임대 그 소득을 많이 얻기 위해서. 그래서 가구가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게 다가구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구나 세대는 지배 형태를 갖춘 거예요. 지배 형태라는 거는 뭐냐면 방만 달랑 있고 거실 있고 주방이 있으면 집으로 안 봅니다. 욕실이 있어야 돼요. 화장실. 화장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게 지배 형태냐 아니면 룸의 형태냐. 그러니까 방 하나 달랑 있고 옆에 뭐 입구에 들어가는 입구에 거실 비슷하게 해서 싱크대 놓은 거는 그냥 방으로 치지 지배 형태로 안 칩니다. 지배 형태의 욕실을 갖췄어야 가구나 세대라고 하는데 가구는 임대에 나가 있는 거. 세대는 그게 분양이 돼서 소유권이 있는 거. 이런 차이예요. 그래서 단독주택 다가구하고 공동주택의 다세대하고 이제는 더 혼란 갖지 마시고 명확히 구분하시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파트 하면 뭐 거의 정형화돼 뭐 저 80제곱미터 뭐 저 등등등 해서 이렇게 딱 뭐 방 3개, 욕실 2개 틀을 주로 보시는데 쉽게 얘기해서 법적으로는 아파트라는 거는 5층 이상의 공동주택. 그걸 아파트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변두리에 6층이에요. 그런데 가보면 그거 건축물 대장을 띄면 아파트로 나오지만 가보면 다 분양을 해도 그렇고 그 건물 이름 자체도 무슨 빌라로 합니다. 왜? 6층짜리 그거 달랑 하나를 아파트로 해가지고 분양되지도 않아요. 빌라로 분양해야지. 그래서 물론 그 법적으로 1층에 피로티 구조로 해서 주차 공간 되는 거는 거주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층으로 안 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층이 이게 쉬운 말로 4층까지는 다세대나 연립이 돼도 5층 이상은 무조건 아파트가 되는 겁니다. 그럼 쉽게 얘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피스텔은 사무와 주거를 겸한 공간입니다. 그럼 오피스텔은 상관례상 용어일까요? 법적인 용어일까요? 그거 신입들 교육시킬 때 물어보면 공인중개사들도 모릅니다. 글쎄 그거 사업용 건물인가요? 사무를 보니까 뭐 요새 저 주거용 오피스텔 많으니까 뭐 주택인가요? 오피스텔은 주택도 아니고 사업용 건물도 아닙니다. 주거와 상업을 겸한 오피스텔이라는 새로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상관례상도 오피스텔이고 서류를 띌 때도 서류를 띄시게 되면 오피스텔로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일반적으로 상관례상 주상복합이란 말 많이 쓰죠. 그래서 주상복합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주상복합은 쉽게 얘기해서 저층부는 상가, 점포로 들어가 있고 위에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위에는 주거, 밑에는 상가에서 주상복합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상복합이 뭐냐? 주상복합을 법적으로는 뭐라고 그러냐? 이게 상관례상 용어냐? 이러면 또 그것도 헷갈립니다. 주상복합이라는 거는 법적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복합 건물이기 때문에 상관례상 용어에 그런 형태의 건물을 주상복합이라고 합니다.
밑에 상가를 띄면 근린생활시설로 나옵니다. 그 중간에 아파트를 서류를 띄게 되면 아파트로 나오고 위에 오피스텔 부분을 이 서류를 띄게 되면 오피스텔로 나옵니다. 이렇게 간단한 용어 자체 이것도 명확히 못하고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 외에 상가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 일반인들도 일종의 공인중개사에서 상가하면 사실은 중개법인에서는 상가로 쓰는 말 그 네 가지를 한꺼번에 다 상가라고 그럽니다. 분양상가가 있어요. 거기만 평수만 달랑 분양한 거. 그 분양상가가 있고 상가 건물도 상가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상가 주택이라는 거 있습니다. 위에는 세가 안 나가니까 3, 4층은 뭐 주택으로 간다든지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이 상가 빌딩이라고 있습니다. 7, 8층을 해서 아래는 상가고 위에는 사무실이 들어가 있어요. 오피스가. 그리고 아예 10층 이상 대형 건물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사무실 업무용 건물만 들어가 있는 경우에. 근린생활시설 상가는 1층에 이제 요즘에는 뭐 약국서부터 이 커피숍 해가지고 이 생활 편리시설로 좀 집어넣는데 그거를 상가 부분으로 보기는 어렵고 전체가 하나의 업무용 건물로 돼 있는 경우 10층 이상의 경우 이게 사실은 빌딩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 업소 있죠, 점포. 남의 건물에 새 들어서 시설해가지고 운영하는 거, 장사하는 거. 이것도 이 점포도 상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상가를 내놓겠다 그랬을 때 점포를 내놓겠다는 건지 분양상가를 내놓겠다는지 상가 건물을 내놓겠다는지 그거 헷갈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용어의 정의부터 사실은 이거는 아주 중개업에서는 상식적인 얘기고 그거보다 더 아주 세부적이고 이러한 일을 실제 실무를 하시려면 좀 더 엄밀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구분하고 그거를 제대로 쓰셔야 되는 거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